근로소득 3,1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4만 5천 원, 소득이 3,15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은 7만 3천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심답변입니다. 이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내용과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로장려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글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인데요.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2022년부터는 한 가구 내에서도 세대 분리를 하면 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된 근로장려금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건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역시 2021년도보다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소득은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1년에 한 번 받는 것이며 간혹 반기 신청을 하면 2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반기는 같은 금액을 1년에 2번 나누어 주는 것이며 전체 근로장려금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 즉 혼자 있는 가구라는 뜻인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하고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부부 둘 다 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제 가구의 기준이 정리가 되었으니 2022년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의 상한 금액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2021년도보다 200만 원씩 올라간 금액입니다. 즉 결혼을 했고 부모나 자녀가 있는데 부부 중 한 사람만 근로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 소득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소득으로 산정할 때 중간에 취업을 한 상대적 고액 연봉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꾸었습니다. 이 기준은 월 근로소득으로 기준을 정했는데요.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1년 중에서 중간에 취직한 고액 연봉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었습니다. 10월에 취직했는데 10월, 11월, 12월을 각 500만 원씩 받으면 1,5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연소득 3,200만 원 미만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자를 1개월로 관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최대 300만 원이라고는 알았는데 과연 저 금액을 다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독 가구는 연소득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700만 원 이상부터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별도의 계산식을 이용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구간의 앞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늘어나며 구간의 뒷부분은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다시 예시를 들어보면 단독가구인데 연소득이 위의 구간보다 앞쪽인 300만원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150만원보다 적은 112만원이 되며 단독가구의 구간을 넘는 1200만원의 소득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은 11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가구 400에서 900만원, 헛벌이 700에서 1400만원, 맞벌이 800에서 1700만원인 구간이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2022년도에 2021년도보다 소득의 상한 기준을 200만원씩 올린 것은 바람직하나 사실은 위의 구간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은 그대로 두고 상한액만 올린 것인데요. 사실 헛벌이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면 연소득이 14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래 작년에도 상한선에 가까이 있는 헛벌이 소득 3천만원은 근로장려금을 15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200만원을 올려주기는 했지만 근로소득 3,10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14만 5천원, 소득이 3,150만원이면 근로장려금은 7만 3천원입니다. 이렇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셔서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억짜리 전세 보증금을 낸 집에 전세 대출이 있어서 부채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해도 재산이 5천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억 원으로 산정이 되면 2억을 초과하는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RS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설치하여 신청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자세한 방법은 역시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